분투하시면서도 북한의 자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아주 분투하고 계신데요. 탈북자가 말하는 북한 인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귀한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참 오랜만에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특히 김문수 지사님, 이혜호 대사님, 김태원 상임대표님 이런 훌륭한 분들 앞에서 감히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산솔티 여사와 16번의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진행했고 한국과 미국에서 수많은 북한 인권 관련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연사로 나서서 이야기해 본 적이 이번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조명한 북한 인권 활동과 서울평화상 수상자,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 이사, 디펜스 포럼과 북한 자유연합 대표 이런 분과 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준 트루스 포럼의 회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성훈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의미 있는 자리를 오래 기억하고 포럼의 여러분들과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운동을 북한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탈북자입니다. 김일성대 교수였던 아버지를 둔 덕에 평양에서 인민학교와 중학교를 마쳤고 누구나처럼 17살에 군대에 나갔으며 10년간의 사병 생활을 거쳐 북한군 620 훈련소 예술선전대 작가 대위로 근무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에서의 제 경력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삼촌의 회사에서 직장 생활도 했고 대학원을 졸업한 후 방송국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탈북자 동지의 사무국장과 회장을 역임했고 여러 탈북단체의 이사, 감사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건대 이 모든 일들은 북한 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한 자유북한 방송을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로 한국에서의 제 경력도 간단합니다. 15년간 자유북한 방송과 운명을 함께 해온 탈북자. 그렇게 직업군인과 자유북한 방송국 대표라는 짧은 이력의 제 경력이 전부이지만 남들만큼의 삶과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까지 왔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2번 정도의 죽을 고비를 넘겼고 구조학 과정을 통해 나를 살려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처음에 죽을 고비는 탈북 후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 북송을 당하면서 경험했습니다. 군인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역자가 된 저는 북한 국경 지역의 보이부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군인이었던 고로 감옥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감옥살이를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저에게 짧았지만 감옥살이는 인민을 위한다는 나라에 인민을 위한 이 같은 지옥도 있구나를 경험하게 해준 순간들이었습니다. 회상하기도 싫지만 떠올리기도 싫지만 감옥에 들어가기 전 중국에서 잡혀온 탈북 여성들은 자궁에 돈을 숨기지 않았는가고 살핀다면서 남자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 뜀박질을 시키는 모습을 저는 직접 두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앞에는 철창이고 새 벽이 담벼락 콘크리트 벽이고
1m도 안 되는 복도에 문이 있었던 관계로 작은 쪽문이, 그냥 우리 탈북자들은 누나가 떠올리는 요만한 쪽문이, 그래서 앞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수감되는 모든 탈북자들은 뒤로 발부터 넣어서 들어가야 하는 떠올리기조차 싫은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지만 먼저 들어온 자가 후에 들어온 자를, 힘센 자가 심약한 자를 공포에 떨게 하는 그 감옥, 50분 동안 종자해서 앉게 하고 10분간의 휴식을 통해 몸을 조금 움직이게 하고는 다시 50분을 종자해서 앉게 하는 그 지루한 감옥의 질서, 이 질서를 어기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철창 사이로 내민 팔을 족쇄로 묶고 개어원이 마음대로 두들겨 패는 그 감옥, 벼룩과 이가 득실거리고 한겨울의 추위 속에 일부러 창문을 열어 수인들 혹한에 떨게 하는 그 야비한 감옥, 다 해진 모포 한 장을 덮고 영하 20도의 추위를 견뎌야 했던 그 처절한 감옥, 당연히 세수수건과 칫솔이 없는 수감자들에게 변기에서 나오는 물로 손가락으로 양치질을 하게 하고 해진 모포로 얼굴을 닦게 하는 그 비인도주의적인 감옥, 남의 집 소나 돼지를 잡아먹고 10년 이상의 재판을 기다리는 자와 중국에 가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왔다는 누이들과 남조선 선교사를 만나게 된 죄를 지었다는 사람과 강간범들을 마구 뒤섞여 놓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경멸하게 하는 그 감옥, 그 감옥에서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이러다간 맞아 죽겠구나 싶어 신분을 밝혔던 순간 갑자기 저는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역 장교로 탈북했던 너야말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하거나 공개 총살의 대상이라고 오히려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나. 하지만 나는 부대로 허송되던 도중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려 또 다른 탈출에 성공했고 결국 두만강을 다시 건너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 동토의 땅 북조선을 바라보면서 나를 살려준 하나님의 뜻이 저 지옥의 땅을 구하라는 데 있음을 애써 깨달았습니다. 북한 사회가, 제가 감옥을 경험했다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은 그 감옥보다 더 처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는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00만이나. 그런 동토의 땅 북한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23,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중국에서 생활할 때 저에게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을 종하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넘어지나 아주 쓰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안고 돔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또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바치겠노라고 다짐했던 저에게 2년 전 어느 날 다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 해도 북한 자유주간 행사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판기는 제대로 두드리는데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글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몹시 불편했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 방송 직원들이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서 실컷 누워 있을게. 단 북한 사회주간 비행기 티켓을 위한 여 소리만 작성하고 나가서 그냥 죽도록 누워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고 걱정했던 저에게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3일을 지났는데 저는 그때 약 3년간 매주 월요일 국군방송과 생방송 라디오를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받던 질문지기 때문에 그냥 좀 불편하지만 머릿속에 생각을 모아서 답변하리라 했는데 질문은 들어오는데 입이 벌려지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고 생각은 뻔한데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국군방송 라디오 진행을 하시던 분이 국회의원 하시던 분인데 탈북자니까 갑자기 고향 생각이 나서 말을 못 읽는 것 같습니다 라고 무려 2분 동안이나 끌어주셨는데 제가 한마디도 할 말을 못하니까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군가를 틀어줬고 저는 그때 내가 진짜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다급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포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뇌종양으로 전이된 폐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종양은 수술해서 떼어냈는데 그리고 떼어내는 순간에 나는 살았구나. 북한에 있으면 인민군 대위 나 딸이가 어떻게 이 머리 수술을 받고 살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살았구나 감사하구나라는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다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암 발원지 폐가 문제다. 그리고 당신의 지금 상황은 아주 쉽고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같은 위치에 폐와 기관지 사이에 암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은 불가하다. 항암 치료를 받으라. 사실 암 환자들이 한국에 많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는 분들이. 저는 그때 암 걸리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처럼 고난을 죽었구나.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 살 수도 있다고 하는데 머리카락 빠지는 항암 치료 정말 그게 나는 두려웠습니다. 이번에 사과라는 의원님들 보고 김호수 지사님 보면서 저렇게 머리를 깎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나는 암 치료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두려웠던 게 아니라 머리 빠지는 게 두려웠었습니다. 내 머리 빠지고 어떻게 거리에 나가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지?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적이 있는데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가 빠지고 팔다리가 얼굴이 팅팅 부어오르고 정말 너무 아파서 지금 아무리 기억해도 그때 아픔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기억세포가 무너져 버렸는지 그런 모진 아픔 속에서 못 견디겠다. 차라리 그냥 의사 선생님 말하는 것처럼 기다리다가 편의점 살다가 그냥 갈 거다. 제 처가 의사였는데 그래 그러라. 너무 아파하니까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래서 포기했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종편 TV 방송하는 사장님이 저하고 참 오래 알고 계셨는데 그렇게 비겁하게 피하는 거 아니다. 암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다 죽는 병도 아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그래서 병원을 옮겼고 거기서 소위 그 새로운 형의 항암 주사라는 면역 항암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항암 주사가 한 대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나는 너무 놀라가지고 탈북자인 내가 한두 번 맞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매 3주에 한 번씩 맞는 항암 주사를 어떻게 맞냐고. 나는 그 생각을 못한다고. 그래도 선생님 한번 시작해보라고, 시도는 해보라고. 곧 이제 이게 보험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래서 시도를 했고 1,000만 원 내고 한 번 주사를 맞고 3주를 기다렸다가 병원에 가니까 보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짜리 항암 주사를 지금 20만 원에 19만 원에 정확히 맞고 있는데 3주에 한 번씩. 어쨌든 그때 저는 정말 북한에서라면 내가 북한에 있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정말 다시 태어난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뇌종양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부작용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을 까무라치던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나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되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문재인이란 얻어듣도 못한 인간이 대통령이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국정원에 쫓기던 자가, 제가 신변보호 담당관이 지금도 같이 있는데 과거에 제 신변보호 담당관이 했던 이야기가 너무나 기억에 납니다. 이정석이가 국회의원 됐다. 그때 임정석이가 내 저놈 잡으러 며칠을 잠복 썼는지 모른다. 저놈 잡으러 대한민국 경찰이 정말 장어자가 했는데 저게 국회의원이 어떻게 되냐. 가슴을 치던 그 경찰 이야기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임정석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고 저들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문자 그대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가 눈앞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라를 보라고 제 눈을 뜨게 하셨습니까? 이런 나라의 고마움을 느끼라고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그렇게 절망했고 좌절했고 울분을 토했던 제가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라고 당신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팠지만 이제 고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 저는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싫어서 미국으로 갔었습니다. 제가 수잔솔티 여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고 미국을 그렇게 많이, 탈북자 중에 아마 제가 최고로 많이 했죠. 39만 마일입니다. 미국 다니는 마일리지가. 그렇게 많이 미국을 갔지만 의미 없이, 행사 없이 그런 것 때문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고를만 했을 때 가보자.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친구들이랑 수잔솔티 여사랑 만나서 대한민국의 실상을 말하고 그곳 워싱턴에서 자유북한 방송을 다시 일도 세울 생각을 하면서 이른바 망명을 생각하고 떠났더랬습니다. 지금에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집사람에게도 말했고 딸에게도 말했고 이번에 가서 누이의 승낙만 받으면 저는 수사설til 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자고 이야기도 해놓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워싱턴에 들어서니 내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했던 김성민이 죽지 않고 돌아왔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반가워하며 제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놨습니다. 수잔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 들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살아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던 어느 미국 여성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수잔의 친구라면서 당신이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날마다 기도했다던 그 여인이 5살과 7살을 난 자신의 딸을 제게 인사시키는데 아이들은 저들이 직접 그렸다는 그림과 한마디 지도했습니다. 편지를 건네주면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근데 저는 영웅도 아니었고요. 정말 부끄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문재인이 싫어서
나를 살려준 대한민국이지만 이 문재인의 통치가 싫어서 그래도 미국을 도망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주가 큰 놈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도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런 애들 앞에서 나는 이곳에서 살고 싶어서 온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미국의 본회장에서 만났던 에드로이스 의원님, 그리고 새로 작성한 북한 제재법을 설명해주던 루비오 상원의원의 보좌관들, 크루즈 의원과 백악관의 NSC 보좌관들, 그리고 만났던 펜스 부통령, 저들이 김정은을 성토하고 문재인을 비판할 때마다 나는 그 모든 이슈와 투쟁으로부터의 도망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는 자가 되겠다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고 나의 걸음을 기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시 또 넘어져도 당신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김정은과 야합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남한의 친김정은 세력과 목숨 걸고 싸워야 함을 기억합니다. 그 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병석에서가 아니라 싸우다 죽게 해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신 당신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의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죽는 순간까지 당신의 뜻을 받들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 삶의 신조임을 말씀드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자유북한과 방송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이루어질 그날까지 살겠다는 것을 싸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